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3개예요. 과목별 공부법이랑 질활동, 자기관리. 저는 솔직히 이 2개보다 자기관리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1년 동안 조금 늙어가면서 배운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부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공부법을 내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지필고사를 보는 과목만. 첫 번째, 국어입니다. 국어는 정말 제가 어이없었던 게 지금 중학교에서 막 올라오신 분들이라 중학교 시험이랑 고등학교 시험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전혀 네버 달라. 절대 암기로 통할 거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돼요.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내신 공부를 들어가게 될 텐데 문학과 비문학 둘 다 수능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문학 해석 능력과 독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낯선 작품을 많이 접해보고 새로운 글 읽어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시험에 생판 보지도 못했던 지문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느끼시게 될 거예요. 어머, 난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말고 싶은데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 암기보다는 수능식 유형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비문학기로 불리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이 있어요. 그 지문에서 흔히 약간 공식처럼 개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암기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냥 지문 달달달 외우는 거는 의미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수업 중에 핵심 내용을 짚어가지고 다 회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인데요. 저희가 또 수능이려 보니까 여학생들이 재학생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 남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수학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성향 때문에.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수학 대비가 되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뭐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수학을 공부를 할 때는 일단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수학이 개념도 많고 풀어야 될 문제 수도 많아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행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진도가 이렇게 팍팍팍 나가가지고 나중에 못 따라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노트에 풀이를 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은 문제집에다가 풀어놓고 막 나중에 다시 풀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지워가지고 막 다시 풀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굉장히 안 좋아요. 힘들잖아요. 지우는 거. 그래서 노트에 풀이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 학교에서 이름은 좀 웃긴데 올라올라 노트라고 그 수학 노트를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한 10권에 20권 정도를 쓰면은 생일부에다가 이렇게 이 친구는 여기 열심히 했다 이런 거를 적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쌤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은 맞은 문제보다 틀린 문제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답이 체크된 문제나 실수한 문제를 똑똑하게 학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한 시험 들어가기 전에 같은 문제를 한 10번 정도는 풀었던 것 같아요. 틀렸던 것 같아요. 안 풀렸다 싶은 거는 근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신 시험 대비를 할 때는. 그리고 답지를 절대 보시면 안 돼요. 답지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력을 멈추게 하고 더 이상 생각할 거리를 주지 않는 그런 애이기 때문에 답지는 최대한 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 아예 힌트도 감도 못 잡겠다 하면은 그냥 맨 첫 줄만 보고 싹 빠져서 혼자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학교 시험 수학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신 말씀이 아무리 풀어도 절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내신 시험 하루 전에 답지를 보고 풀이를 해라. 그러면 그 다음날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잖냐. 그래서 답지는 시험 하루 전에 보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 시험에 조금 욕심이 있어서 약간 고득점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고득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형도 되게 다양하고 어떤 유형이 나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선생님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문제들에 충실하시는 게 좋아요. 수학은 개념이 완전 빠삭하게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고득점 문제도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 시험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교과서랑 부교재에서 나오잖아요. 저희는 못 썼더라? 올림푸스? 그거를 썼었는데 교과서하고 그래서 그거를 꼭 N회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같은 유형이 나올 수가 있어. 출제가 될 때. 그래서 그걸 꼭 N회독을 하시고 틀리면 오답노트 하시고 오답노트는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오답노트에 그렇게 관여 너무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자기가 정리를 하고 싶다 하면 오답노트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수학이 국어보다 훨씬 시간 문제에 되게 압박이 심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라고 했잖아요. 틀린 문제 이런 거. 그런 거 풀 때 자기가 풀이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길면은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N회독을 할 때 그걸 약간 줄이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모든 문제를 혼자서 정확하게 풀 줄 아는 연습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인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학원의 영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막 스스로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 학원 진도에 열심히 따라간 거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중앙대학학과 그분에 대해서 따온 그런 건데 영어도 기본으로 수능에서 요구하는 독해력이 필요해요. 근데 영어는 새로운 지문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학년이 문법을 기준으로 많이 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지문 때문에 벌벌 떨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있는 지문을 잘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래서 지문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 학교 영어가 치트키가 있어요. 맨 뒤에 서술형이 연달아서 나오는데 맨 마지막 문제가 항상 영장 문제예요. 근데 되게 어렵게 나와, 진짜. 물론 애들마다 그 단어 그냥 주어져 있고 문장을 만드는 거니까 문장은 뭐 엄청나게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드는 문장마다 해석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작을 하는 능력을 되게 많이 기르셔야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득점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영작하시는 습관을 많이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 중요 어휘랑 어법 포인트는 암기를 하셔야겠죠. 1학년은 선일여고 에서 되게 악명이 높은 게 문법이거든요. 계속 문법으로만 수업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에 대해서는 좀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신 기출 유형 분석하기라고 했는데 보통 제가 거의 말한 거랑 동일하게 나와요. 문법이 많이 나올 거고 2학기로 갈수록 모의고사 내용이 추가가 되면서 내용이 많아질 텐데 그럴 때는 또 지문에 대해서 많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영어는. 근데 저는 이 어플을 사용해서 암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이거 선생님으로 로그인을 하면 자기가 만들어서 할 수도 있대요. 근데 안 해봐서 몰라요. 그래서 그 영어 단어 암기하는 꿀팁은 그 영어 집을 사가지고 단어장? 그거를 막 암기를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안 좋아요. 뭐지? 막 생필품 이런 명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모의고사 안 나와. 그냥 약간 추상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모의고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 그런 걸 외우시는 게 좋고 그냥 모의고사를 풀어보다가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거를 암기하는 식으로 하시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단어는 수업 중에서 선생님께서 언급하시는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나오는 단어도 모르는 게 없어야 되니까 뭔지 알죠? 뭔지 알지? 다음 비교과 아니 뭐라고 하죠? 주요 국어가 아닌 애들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주요 과목보다는 이 비주요 과목들이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 둘이 범위가 진짜 더럽게 많아. 얘는 그냥 교과서의 반이야. 한 요 정도 되는데 그냥 그거 반이 그냥 1학기 그거거든요. 기술과정은 기말고사 하나밖에 안 봐요.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저가 굉장히 뒤통수를 맞았던 게 한국사인데 제가 이과거든요. 암기하는 거를 되게 암기하는 속도는 빠르긴 한데 그 암기하는 과정을 되게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암기 과목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는데 한국사 진짜 범위도 너무 많고 이게 암기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 게 한국사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문제를 풀면 안 풀려요. 시험 문제를 풀면 안 풀려. 왜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국사 쌤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선생님께 하시는 말씀이 뒤로 빽하지 말고 20번 계속 읽어라 라고 하셨어요. 20번이에요. 그 많은 범위의 내용을 20번 읽으래요. 그게 답이랍니다. 제가 20번까지는 못 읽었던 것 같고 한 15번 정도까지는 읽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머저리라서 못했지만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한국사 진짜 시험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좌절하지 마시고 1등급 받을 애들은 다 받더라고요. 하실 수 있어요. 한국사 파이팅! 그리고 저는 이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통합과학에 조금 더 올인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두 과목은 되게 성향에 따라서 잘하는 애들 좀 많이 갈릴 것 같긴 해요. 근데 통합과학이 이과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갈수록 내용이 엄청 어려워져요. 문제 난이도가. 내용 자체는 배울 수 있거든요. 배우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봤어. 다 맞았어. 나 너무 시험을 잘 볼 것 같아. 근데 시험은 망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과학이 처음에는 좀 쉬운 과목 같더라도 뒤로 갈수록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비를 되게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 제대로 푸는 방법을 빨리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합과학이 2학기 기말에 중화 반응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전력 이런 게 나오거든요. 물리 파트에서 나오는 그게 두 개가 발목을 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진짜 너무 잘해놓으셔야 돼요. 정말로. 네. 너무 어렵거든요.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난 어려운 과목인 줄 몰랐어요. 중학교 때 사회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잘했고 또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잘했는데 통합사회가 되게 은근 엄청 어려운 애더라고요. 뭔가 말장난도 시험에서 되게 많고 개념 자체도 약간은 어려울 수 있어요. 다 암기다 보니까. 그리고 경제 파트가 나올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경제 파트가 그 파트만 시험에서 나온 게 아닌데 경제 계산 문제가 6개가 나왔었어요. 6개 진짜 말도 안 되는 양이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가 6개 나왔다는 거는 계산을 하는 문제는 열심히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기술 과정은 기술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정을 먼저 배울 거예요. 1학기 때 가정을 먼저 배우고 기술은 2학기 때 배웁니다. 가정 뭐 어떤 내용 나올지 약간 그게 되지 않나요? 약간 성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술은 기술이지 뭐. 그리고 이것도 시험 문제 난이도는 되게 쉽거든요. 근데 내용이 좀 많아서 이런 주요 과목들이 이런 거 챙기다가 얘 놓칠 수 있으니까 얘도 너무 망쳐버리면 대학이 안 좋아하거든요. 얘는 뭐 중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말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얘도 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진로 활동이에요, 여러분. 진로 활동.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줍니다. 진짜 나한테 너무 헌신을 해주시는 쌤이 있지 않는 이상 좀 불가능하고요, 사실. 그렇지 않는 이상 생기부는 자기가 스스로 챙기셔야 돼요. 혹시 지금 진로 방향 정해놓으신 분? 어떡해. 정해놓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왜냐면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창체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창체 시간이 들어가면은 바로 진로를 적으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를 막 하라고 해. 너무 귀찮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진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를 바로 선택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럼 어떻게 바로 찾냐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정해놓으셔야 돼요. 그냥 자기가 싫어하지 않을 거로만 그렇게라도만 좀 정의를 해놓으셔야 학교 그 생기부를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창체에서 하는 활동 같은 경우에도 갈팡질팡하지 않고 딱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뭐지? 계열이라도 정해 놓으라고 쌤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과인데 과학 분야를 좋아해서 자연 계열이라고 좀 불리는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요. 우리 반에는 예체능이 많았고, 그리고 막 뭐 미술 계열, 음악 계열, 체육 계열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열이라고 맞춰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창의융합반이라는 게 우리 학교에는 있어요. 그래서 줄여서 창융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 쉬워요. 들어가자마자 중간고사를 보죠. 그때 성적을 쭉 나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순위가 높은 애들 끊어서 합쳐서 그거를 걔네들을 집중 케어를 하려고 만든 반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막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창문반 애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쌤들이 그 분들한테 중심으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1년 동안 약간 컨설팅 같은 거를 적어주세요. 뭐 창문반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세미나도 열어주시고, 개인별로 자기 대학 진학할 대학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시고 그런 거 하시는데, 그런데 창문반이 아니라고 해서 뭐 프로그램을 못 듣는다거나 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창의반에 못 들었다고 해서 막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막 창의반 애가 있다고 해. 뭐야 창의반 뭐야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애들이다. 그냥 조금 묶어놓은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열어주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생명과학 특강이랑 화학 특강이랑 여기 있었어요. 나는 닥치는 데를 다 들었어. 있는 거 그냥 나랑 진로 관련 없는 거 막 국어 학술제 막 이런 거 들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생기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1년에 진로 프로그램이 한 5개 정도밖에 안 들어서 자기가 자기 진로를 생각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 좀 쓸 내용이 있겠다 싶은 거 골라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진로 프로그램 내용 자체를 막 빠삭하게 이해한다기보다는 그거를 듣고 나서 뭐가 궁금해져서 어떤 책을 찾아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탐구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냥 시키는 거를 하는 거는 되게 수동적이라고 생각해서 안 좋아요.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탐구를 하는 그 자세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로 프로그램 들었을 때 강사님이 어떤 분이실지에 따라서 되게 막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나 솔직히 생명과학 특강 들으면서 이해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걸 듣고 나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가 중요하니까 이해 못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냥 더 탐구를 해보셔서 그 좋은 내용을 생기부에 넣으시면 돼요. 끝나고 그것도 주세요. 학습지? 듣고 나서 쓰는 거, 보고서 같은 거? 맞아. 예. 감상문 같은 걸 주시는데 그때 적어서 내시면 될 거예요. 바로 쓰기는 어렵겠지만 나중에 1년이 지난 뒤에 생기부를 끝나고 점검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쭈쭈쭈 가서 선생님 저 이거 탐구했는데요? 이렇게 제출하고 넣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동아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가 지금 개설될 예정 애들인데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1, 2학년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막 다 안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것만 알아주세요. 저는 요거 들었었어요. 요거 메디컬반. 근데 요번에는 메디컬반 좀 재미없어갖고 이거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과 친구들 여기 보시면 되고 문과 친구들 여기 보시면 되고 예체능만 이렇게 보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다 보셨나요? 네. 동아리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중에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쌤들이. 저희는 과학 시간하고 수학 시간에 발표를 할 시간을 주시는 쌤들이 계셨는데, 자기가 문과인데 선생님께서 막 발표할 시간을 안 주신다, 혹은 과학쌤이랑 똑같았겠죠? 그러면 자기가 탐구한 내용을
그 뭐지 보고서 작성을 쭉 해서라도 쌤한테 들이밀면서 저 이거 해왔어요. 이거 발표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발표 기회를 안 주신다면. 왜냐면 그 생기부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하게 꼽히기 때문에 발표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목당 한 두세 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진로하는 그 뭐지? 그런 게 있으면은 꼭 탐구를 하셔서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들이미셔야 됩니다. 쌤한테. 저 이거 했어. 이거 이렇게. 근데 그거를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기가 뭘 했다는 거를. 왜냐면 나중에 생기부 내용을 볼 때 이거 빠졌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다시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꼭 적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진짜 1년에 한 두세 개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엄청 빨리 끝나긴 했네. 제가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자기관리예요. 시간 좀 많이 남았으니까 이 얘기를 길게 하도록 할게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공부를 하는 거, 그러니까 방법이나 이런 거를 탐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공부를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성과 감정이 부딪힐 때 일어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자기가 하기 싫은 마음, 너무 힘든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 수험생활 통틀어서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사회에 나갔을 때도 그런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몸과 마음. 그래서 저가 보면은 되게 말랐잖아요. 저 손목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삐쩍 굴어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말랐네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마른 게 장점이 아니다.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체력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어도 안 따라줘 몸이. 한 9시만 돼도 막 죽을 것 같고 미쳐버리겠어. 너무 눈이 막 아프고 막 머리가 빠질 것 같고 막 안 잡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되게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공부를 조금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운동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리고 수험생활 때 아픈 건 죄예요. 자기가 몸을 그만큼 컨트롤 못했다는 거고 자기를 안 챙겼다는 거니까. 그래서 비타민 같은 것도 알아보셔서 챙겨 드시고요. 밥 이상한 거 먹지 마세요. 그냥 학교 앞에 식당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막 신정떡볶이 이런 거 있고 칠리마라탕 있죠? 그런 거 너무 자주 하지 마요. 진짜로. 몸에 안 좋단 말이야. 근데 너무 맛있지 않아. 맨날 땡기지 않아. 근데 그래도 좀 몸을 생각하셔서 괜찮은 것 같았어요. 저기 저 아래 내려가면 샐러드도 있고 미미김밥이라고 바로 앞에 식당도 있고. 제가 야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앞에 식당을 많이 갔었어야 됐어요. 내가 도시락을 싸고 다닐 그런 여력은 안 됐어서. 저희가 원래 석식을 주는 학교인데 그 야자를 하는 애들이 너무 없어서 석식을 안 준대요. 너무 속상해. 그래서 식당을 제 용돈으로 가서 썼어야 됐는데 그래도 너무 돈 아낀다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거 드시고 몸과 마음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된 걸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끼니 절대 굶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감정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되게 낙담하는 게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좀 되게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잘했어서 되게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나 영어로는 이 학교 그냥 제패할 수 있지 그냥 막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입학을 했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영작에서 아까 말한 영작에서 좀 쓸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만년 2등급 저번에 2학기 중간에서 딱 한 번 1등급을 맞았었는데 그거 이후로는 계속 2등급이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슬펐어. 나는 아무리 데뷔를 해도 2등급 벽에서는 못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 아세요? 저는 저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엄청 높았고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막 내색은 안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진로하는 대학은 되게 기준이 높다 보니까 우리 딸 열심히 하니까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혼자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2등급이라는 그 벽에 부딪혀서 자꾸 못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망하진 않거든요. 지금 보면은 세상이 되게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되게 많이 들으시죠 그런 소리. 공부가 성적순위, 행복순위 아니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번에 시험을 잘 못 본다고 해서 제 인생이 완전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고 그냥 여기서 나는 완전 멍청이 바보가 되는 거고 그냥 여기서 성장이 끝나는 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신감을 가지되 낙담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안 좋게 갖고 있던 습관 중에 하나가 자기 비하였거든요. 물론 내가 공부를 못한 거는 나의 잘못이 있지만 그게 그러면은 다음 시험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렇게를 안 하고 나 멍청이야. 나 이것도 왜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러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막 과학 시험 날인데도 막 그 전날까지 막 울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학생이니까 마음이 여린 애들이 많을 것 같아. 그리고 생각도 되게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굉장히 큰 그런 걸 안 좋은 상황들을 되게 많이 불러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자기관리론의 책에 나온 구절이에요. 현명한 사고는 계획을 낳고 미련한 사고는 긴장과 신경 쇠약에 이르게 한다라는 구절인데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결과를 마주한 다음에 드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냥 걱정이야. 그러면은 그냥 신경 쇠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난 다음 시험에는 어떻게 준비하지? 나 그냥 망하는 거 아닐까? 나 이대로 그냥 돈 내고 못 가고 그냥 부질부질한 마음이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그냥 진짜 긴장이랑 신경 쇠약밖에 안 오거든요. 내가 말했잖아요. 수험 생활 때 아픈 건 죄예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자기 몸에서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 데미지가 바로 몸에서 일어나요. 바로 무기력해지고 움직이기 싫어지고 내 몸 안 챙기고 그러다 보면은 바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 되게 많이 들었어.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대통령까지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쌤들이 막 다 너네들 얼마나 무궁무진한 그런 가치를 가진 애들이니 너네 가능성을 믿고 열심히 하다 보면 너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뭔가 고등학교에서의 현실이 그렇게 애들한테 말을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제가 그런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간신히 나온 애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을 되게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저 굉장히 해주고 싶은 말이고 그래서 저는 그 감정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2가지였습니다. 이렇게 2개예요. 상황을 긍정하자 그리고 자기 확신인데요. 상황을 긍정하자라는 말은 그 긍정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가 긍정이에요. 그냥 낙천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
그거가 상황을 긍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확신이에요. 제가 제 가치를 제 스스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괜찮아라,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갑자기 수학 공부를 하다가 진도가 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지, 방학 끝나기 전까지 다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나 그냥 내신 말아먹는 건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때 막 손이 바들바들 떨리거든요, 갑자기. 그럴 때 자기 자신한테 계속 되뇌어 주시는 게 좋아요. 괜찮다,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그거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시간을 내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잘 없고,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아껴주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